잊었던 줄 알았습니다. 지원했다고 믿었습니다. 제 삶에 다시는 끼어들 수 없는 지나간 악몽이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다시 나타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마치 운명이 비웃듯이 가장 잔인한 모습으로 딸아이가 데려온 남자친구가 설마 제 순결을 가져간 첫사랑일 줄이야. 다시는 마주할 수 없을 거라 여겼던 인연이 이제는 사위가 된다고요? 이 운명의 장난에 누가 이토록 가혹한 비극을 썼을까요? 이 은밀한 감정선, 과연 어디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이 파국,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한지원, 곧 40을 바라보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삶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다고 말하곤 해요. 평생 평범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제 인생의 진짜 드라마는 지금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저는 원래 부유하지도 화려하지도 않은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고단한 삶 속에서도 작지만 확실한 행복을 찾으려 애썼던 기억이 납니다. 대학에서 만난 제 첫사랑 민준이는 저보다 2살 어린 연하였습니다. 풋풋하고 열정적인 20살, 세상의 모든 빛이 그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듯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 저를 안아주던 품, 밤새도록 나누었던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저에게는 세상의 전부였습니다. 그와의 모든 순간은 제 영혼에 새겨진 문신처럼 지워지지 않을 추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군대에 간 민준이와의 연락이 점차 뜸해지고 그의 차가운 뒷모습과 함께 우리의 인연은 그렇게 흔적 없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첫사랑의 아픔은 쓰렸고 한동안 제 세상은 흑백 영화처럼 느껴졌지만 시간은 모든 것을 흐릿하게 만들더군요. 그렇게 있는 것이 최선이라 믿으며 살았습니다. 그 후 저는 운명처럼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재력이 상당했고 저보다 20살이나 많은 분이셨죠. 주변에서는 모두 저를 부러워했어요. 신데렐라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고요. 저는 남편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세상에 둘도 없는 다정하고 인자한 분이셨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안정감과 편안함을 선사해 주었죠. 그분 덕분에 저는 부족함 없이 불안함 없이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저와 결혼하기 전 이미 다 자란 딸 지유가 있었습니다. 지유는 예의 바르고 착한 아이였습니다. 철부지 없는 저를 친엄마처럼 잘 따라주었죠.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끈끈한 모녀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평화롭고 안정적인 결혼 생활이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결혼 후 5년 만에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식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커다란 슬픔과 함께 홀로 남겨질지도 모른다는 막막함이 밀려왔죠. 하지만 저는 지유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저를 위해 헌신했던 남편을 위해서라도 꿋꿋이 살아가야 했습니다. 저와 지유, 단둘이 남겨진 이 넓은 집에서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았죠. 시간이 모든 슬픔을 덮어주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굳건히 버텼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지유도 어느덧 어엿한 숙녀가 되었고 평생의 반려자를 만나 결혼을 꿈꾸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지유의 행복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결혼은 저에게 새로운 희망이자 낙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지유가 남자친구를 저희 집에 데려오겠다고 했을 때 저는 그저 설레는 마음뿐이었습니다. 우리 딸이 누구를 사랑하게 될까? 어떤 사람이 내 소중한 지유에게 행복을 줄 수 있을까? 저는 한껏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저는 지유의 행복을 제 행복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엄마였으니까요. 그런데 현관문이 열리고 지유 옆에 서 있는 남자를 보았을 때 제 세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심장이 발밑으로 곤두박질 치며 멎는 듯한 충격과 함께 제 눈앞에는 잊으려야 잊을 수 없었던 그 얼굴이, 지원했다고 믿었던 그 흔적이 다시금 선명하게 서 있었습니다. 악몽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유의 남자친구로 제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바로 제 순결을 가져간 첫사랑 민준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꿈이 아닐까 뺨을 꼬집어 봐도 제 눈앞에 서 있는 그는 분명 민준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젊고 매력적이었습니다. 아니, 대학 시절의 풋풋함 대신 더욱 성숙하고 깊어진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죠. 제 이름을 부르며 환하게 웃는 그를 보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숨 쉬는 법조차 잊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은 수천 개의 파편으로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말해야 하나? 지금 당장 폭로해야 하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지? 제 딸의 남자친구, 즉, 곧 저희 사위가 될 사람이라니. 이 운명의 장난은 너무나도 잔혹했습니다. 신은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는 걸까요? 혹은 이건 제가 과거에 저지른 어떤 죄의 벌인 걸까요?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차갑고 무심한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처럼 어색하게 인사를 주고받았죠.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정도로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눈빛 속에서 익히는 복잡한 감정들을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그의 눈동자에 비친 제 모습은 공포에 질린 사람 그 자체였습니다. 지유는 아무것도 모른 채 민준이와 저희 첫 만남이 성공적이라며 천진난만하게 좋아했어요. 엄마랑 민준 오빠랑 잘 통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이 진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까요? 제가 한때 모든 것을 바쳤던 남자가 이제는 제 딸의 배우자가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 머릿속은 수많은 생각으로 뒤엉켰습니다. 당장 이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동시에 차마 그를 밀어낼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민준이는 지유의 마음을 온전히 사로잡았으니까요. 제가 민준이의 정체를 폭로한다면 지유가 받을 충격은 감당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유의 순수한 행복을 제 손으로 부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민준이는 자연스럽게 저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제 딸의 남자친구가 아니라 가족처럼 느껴질 정도였죠.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주말에는 지유와 함께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를 마주할 때마다 제 심장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요동쳤습니다. 지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는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려다가 거실에서 책을 읽다가 문득 마주치는 순간들. 평범한 대화 속에서도 스쳐 지나가는 민준이의 눈빛. 그 속에는 과거의 추억과 현재의 엇갈린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애써 외면하려 했지만 20살 시절 민준이와 함께 보냈던 행복했던 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의 웃음소리, 그의 손길,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느껴졌죠. 잊고 지냈던 기억의 조각들이 마치 흑백 사진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은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잃어버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 역시 그를 보면 설레는 감정을 느꼈으니까요. 첫사랑은 평생 잊히지 않는다는 말이 현실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와의 매 순간이 위험한 유혹으로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를 다시 보고 싶어하는 은밀한 바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필사적으로 그 감정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민준이는 틈만 나면 저에게 은밀한 눈빛을 보냈고 짧은 대화 속에서도 과거를 암시하는 말들을 건넸습니다. 지원 씨는 여전히 아름다우시네요. 대학 시절이랑 하나도 변한 게 없으세요.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심장을 송곳으로 찌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애써 모른 척하며 선을 그으려 했지만 그의 접근은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죠. 제가 커피를 내리고 있을 때 슬쩍 다가와 어깨를 스치거나 지유가 듣지 못할 만큼 작은 목소리로 옛 추억을 속삭였습니다. 그의 이런 행동들은 마치 제 마음속에 잠자고 있던 감정들을 흔들어 깨우려는 듯 했습니다. 제가 경계할수록 그는 더욱 대담해졌습니다. 저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그의 위험한 게임에 발을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뜨거운 불꽃 같은 감정이 서서히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지유가 친구들과 여행을 간 사이 민준이가 저희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처럼 지유와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저는 지유가 없는데 굳이 오실 필요가라고 말하려 했지만 그의 강렬한 눈빛에 결국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제 안의 나약함과 갈망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희는 거실에서 단둘이 와인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넓은 집안을 가득 채우는 적막감 속에서 잔 부딪히는 소리마저 크게 들렸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숨길 수 없는 떨림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원 씨. 아니, 아주머니. 혹시 저 기억 안 나세요? 제게는 잊을 수 없는 추억들이 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전 민준 씨를 오늘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요. 지우 남자친구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 지우를 만났을 때 지우의 엄마가 지원 씨라는 걸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정말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잊으려 노력할수록 더 또렷해지더군요. 저에게는 지원 씨가 첫사랑이었으니까요. 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싶었던 유일한 사랑이었습니다. 지원 씨는요? 저와의 기억이 정말 아무렇지도 않으신가요? 그의 고백에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애써 외면했던 감정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부정하고 싶었지만 제 심장은 이미 그의 말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자리를 피하려 했지만 민준이는 어느새 제 옆으로 다가와 저희 손목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길에서 과거의 온기가 그리고 뜨거운 열망이 느껴졌습니다. 잊고 지냈던 설렘이 되살아났고 이성을 마비시키는 위험한 감정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안 돼, 이건 아니야. 수없이 되뇌었지만 제 몸은 이미 그의 이끌림에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다시 과거의 풋풋한 연인이 된 것만 같았습니다. 현실은 사라지고 오직 과거의 행복했던 시간과 현재의 금지된 열망만이 존재했습니다. 밤늦도록 우리는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때는 말하지 못했던 서로의 마음을 털어놓으며 그동안의 그리움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대화가 얼마나 위험한 선을 넘나드는 것인지 말이죠. 이 관계의 끝이 얼마나 파괴적일지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욕망에 목마른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은밀해졌습니다. 지유에게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리는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지유와의 데이트 약속을 핑계로 저희 집에 자주 찾아왔고 지유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우리는 마치 비밀 연인처럼 행동했습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익히는 갈망, 닿을 듯 말 듯 스쳐 지나가는 손길, 그리고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는 짧은 입맞춤. 그때마다 제 심장은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이 짜릿하고도 죄책감에 시달리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저는 허우적거렸습니다. 윤리적으로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의 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나이 든 남편에게서 얻을 수 없었던 뜨거운 감정, 젊은 민준이에게서 저는 잊고 지냈던 여자의 감각을 다시금 느꼈습니다. 그의 젊고 탄탄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는 저희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듯했습니다. 금지된 욕망은 더욱 불타올랐고 저는 그 불길 속으로 기꺼이 걸어 들어갔습니다. 민준이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지원 씨, 저에게 지우는 그저 지원 씨에게 닿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처음부터 당신이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욕망이 분출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우리는 더욱 과감해졌습니다. 지우가 없는 틈을 타서 우리는 이 집의 숨겨진 공간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졌습니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우리만의 아지트라도 되는 양, 은밀하고도 위험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언제쯤 파국을 맞이하게 될까? 매 순간 불안했지만 그 불안감조차 짜릿하게 느껴지는 저를 보며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저는 어느새 죄책감조차 망각한 채 금지된 사랑에 탐닉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꿈처럼 아슬아슬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점점 과감해지는 민준이의 행동에 저는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지우 앞에서 저희 관계를 숨기려 하지 않는 듯 보였습니다. 저에게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때로는 지우가 있을 때조차 은밀한 농담을 건네곤 했습니다. 사소한 실수가 점점 잦아졌고 지우의 의심 섞인 시선을 느낄 때마다 제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우는 민준이와의 결혼 준비로 행복해 보였지만 때때로 저를 알 수 없는 눈빛으로 바라보곤 했습니다. 엄마, 민준 오빠랑 너무 친해 보이시는데요. 혹시 옛날에 아는 사이셨어요? 그녀의 날카로운 질문에 저는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알아차린 듯한 섬뜩한 시선에 저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이 관계가 언제쯤 수면 위로 떠오를지 알 수 없어 저는 매일매일 지옥을 경험하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저희 집에 와서 지우와 함께 앨범을 보고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사진들이 가득한 앨범이었죠. 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다른 일을 하고 있었지만 제 귀는 그들의 대화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민준이가 앨범 속 한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평온했지만 제게는 날카로운 비수처럼 들렸습니다. 지우야, 이 사진에 있는 사람 혹시 누구인지 알아? 꽤나 풋풋한데. 누구지? 엄마 친구분인가? 아님 엄마 대학 시절 사진인가? 엄청 예쁘다. 아, 지우. 눈엔 엄마 친구로 보일 수도 있지. 사실 이분이 바로 내 첫사랑이야. 저는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앨범 속 사진은 바로 저와 민준이가 대학 시절 함께 찍었던 사진이었습니다. 풋풋했던 저의 모습이 민준이와 다정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저는 순간적으로 모든 사고가 정지되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제 사진을 지우에게 보여주며 첫사랑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를 떠보는 걸까요? 아니면 이 관계를 폭로하려는 걸까요?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고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앨범을 덮으며 화제를 돌리려 했습니다. 어머, 이런 오래된 사진을 다 보고 있었네. 이제 그만 보고 저녁 식사나 하자. 하지만 민준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관계를 이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파멸적인 관계를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인적이 드문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관계를 끝내자고, 더 이상 지우를 속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죠.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필사적이었습니다. 지원 씨, 왜 그러세요? 우리는 다시 만나야 할 운명이었어요. 겨우 이렇게 다시 만났는데 이대로 끝낼 수는 없죠. 민준 씨, 제발 정신 차려요. 우리는 해서는 안 될 짓을 했어요. 지유에게 모든 것을 들키기 전에 여기서 멈춰야 해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 지원 씨 너무 순진하시네요.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멈춘다고요? 만약 제가 지우에게 이 모든 걸 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우는 아마 어머니를 배신자로 여기겠죠. 당신의 딸이 당신을 얼마나 증오할지 상상이나 가십니까? 제가 가진 증거는 차고 넘쳐요. 민준이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는 차갑게 웃으며 저를 비웃었습니다. 그리고는 섬뜩한 말을 내뱉었죠. 그는 지유와의 결혼을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는 지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의 진짜 속내를 알 수 없어 두려웠습니다. 그의 눈빛은 탐욕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는 내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것일까 하는 의심이 싹 텄습니다. 이 관계를 끊으려 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 저를 옥죄어오는 듯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는 절망했습니다. 지유에게 모든 것이 폭로된다면 제 인생은 완전히 무너질 테니까요. 제 삶은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었습니다. 민준이의 집착은 도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계속해서 은밀한 만남을 요구했고, 제가 거부할 때마다 지유에게 저희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지원 씨, 저를 자극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끝장나고 싶지 않으며. 저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모든 것을 민준이의 손에 맡긴 채 끌려다닐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차라리 제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저는 마지막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 저는 직접 지유에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유와 단둘이 거실에 있을 때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들어도 낯설 정도로 떨렸고 눈물은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말을 시작하기도 전에 제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었습니다. 지유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않는 듯했습니다. 엄마 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장난치지 마.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죠. 하지만 제가 모든 증거를 제시하고 그동안 숨겨왔던 고통을 민준이의 협박을 털어놓자 지유의 표정은 경악으로 변했습니다. 엄마가 어떻게 민준 오빠랑. 사랑했던 엄마와 사랑했던 남자친구의 배신에 지유는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하는 지유의 모습을 보며 저는 죄책감에 몸부림쳤습니다. 제가 지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이었습니다. 지유는 민준이에게 곧장 이별을 통보했고 민준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는 지유와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지만 지유는 민준이를 철저하게 외면했습니다. 가족에게도 사회에서도 그는 버림받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결국 민준이는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그의 행방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지유에게 밤새도록 용서를 빌었고 지유는 한참을 울고 난 뒤 흐느끼며 저를 용서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녀 사이에는 깊은 골이 생겨버렸습니다. 예전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관계로는 돌아갈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서로를 사랑하지만 그 사랑 속에는 배신의 아픔과 불신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평생 이 그림자를 안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한바탕 폭풍이 지나간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습니다. 비록 딸과의 관계가 예전 같지는 않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더욱 솔직해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은 저희 잘못된 선택과 어리석은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한때 아름다웠던 첫사랑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욕망은 저와 제 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아픔을 통해 저는 성장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의미를 다시금 깨달았으니까요. 앞으로 저는 이 상처를 치유하고 딸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며 남은 인생을 올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스토리가 부디 저처럼 잘못된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가 겪은 비극적인 사연을 이 자리에서 마무리합니다.